안녕, 예원아. 우리 그거 하러 가야지. 그렇지. 솔직히 뭐 2주라는데 일주일 조금, 열흘 조금 남았죠. 빨리 해야 됩니다. 음. 저 효과적인 소통의 길. 이거 뭐지? 삼성 왜 지워지지 않는 걸까? 왜 이러지? 되네. 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항상 글 쓰는 사람은 독자를 생각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은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한다. 요거 무조건 나오겠죠? 청중의 관심과 요구. 요거는 말하기니까 요거는 안 들어가겠지.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지요. 관계를 맺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통됐어요. 우리는 화자와 청자 역할을 오가며 말하는 사람이 됐다가 다른 사람 말을 듣기도 하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오고 갑니다. 혼자서 쭉 이야기하는 건 잘 없죠? 수업이라고 하는 걸 해도 여러분도 이야기하고 나도 듣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글을 매개로 글쓴이와 만나기도 합니다. 글쓴이와 만나는 것도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간접적 대화지만은 글쓰기도 대화야, 소통이야. 이때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1번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내 말하기 뭔가 문제가 뭔지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자. 여기 시험 범위죠. 소단원이 제끼고 갑시다.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여 말. 선생님도 수업하는 거 외에는 그 학부모 설명할 때는 엄청 떨어. 그죠? 한 300명 모아놓고 마이크 잡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엄청 떨어. 그래서 미리 막 PPT를 엄청 잘 준비해 놓지. PPT의 중간중간에 유머 요소를 넣어가지고 어머니들이 한 번만이라도 터져가지고 웃어주면은 그때부터 긴장이 막 풀리더라고. 막 하고 싶은 말 잘하고. 선생도 나름 말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다르더라고. 이 몇백 명 있으면 기운이 달라. 자,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에 앞서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말하기 불안.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또 말을 하기 전과 말하는 과정에서 불안하죠. 그죠? 근데 말하기 전에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 열심히 대비를 해야죠. 자료를 많이 만들어요. 자기 의견을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이해하고 대처 방법을 극복해야 된다.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원인이 무엇이고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가봅시다. 말하기 불안 어떻게 극복할까? 말하기 불안의 증상과 원인, 대처 방법 알기. 말하기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봅시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했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때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말해봅시다. 어떡하지? 너무 떨려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그죠?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조금 떨리잖아. 그죠? 음. 수업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말했던 경험이나 발표 대회 나가 낯선 청중 앞에서 말했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때 겪은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생각해 본다.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식은땀이 자꾸 나고 말을 더듬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선생님 경험입니다. 심장 박동수가 올라갑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세 번째,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생겨.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헛기침이 나고 했던 말도 하고 논리적이지 않단 말이죠. 했던 말도 하고 점점점점. 학급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친구들이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져. 얼굴이 빨개진다.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콩닥거린다. 학급 A 시간에 의견을 제시할 때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돼서 손에 땀이 났다. 말하기 불안 어떻게 극복할까요? 큰일 났다. 이때까지 마이크를 안 대고 이야기했던 거야? 아, 이제부터라도 마이크 대고 합시다. 자, 말하기 불안의 개념과 증상, 원인 이야기, 증상과 원인, 극복 방법,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하기 불안에서 강연할 말하기 전문가 유창한입니다. 말을 엄청 유창하게 하는가 봐. 이름도 유창한이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려니 전문가인 저 역시도 조금은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불안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청중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환기 떠올리게 해서 강연자에게 관심을 유도한다. 진짜 중요하죠. 강연의 주제 진짜 중요하죠. 이렇게 쉬운 단원에서 실수하기 쉬워. 꼼꼼하게 다 봐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경험을 배경 지식 경험을 환기해가지고 호기심 유발하고 강연 불안에 대한 강연 주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말하기 불안이 무엇인지 말하기 불안이 무엇인지 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 불안 겪는 까닭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연 내용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강연 내용에 나오는 부분 찾아서 쓰라고 하면은 어절로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절로 문장을 찾아서 어절로 쓰라면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음절은 글자 쓰고 어절은 말덩어리죠. 띄어쓰기 단위 말덩어리. 알고 있죠? 자, 말하기 불안이란 무엇인가부터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표나 연설처럼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을 할 때 부담을 느끼거나 긴장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듯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을 말하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전, 말하는 과정 둘 다 정의 정도는 외워줘야 되죠. 개인이 경험하는 개인이 경험하는 그렇다면 말하기의 불안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정의가 나왔다, 그죠? 선생님은 말하기 전이라고 사기칠 수도 있고, 요걸 빼고, 그죠? 이렇게 사기칠 수도 있고, 개인이 아니라 집단, 단체, 이렇게 사기칠 수도 있고.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죠? 명제 판단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내신 문제에서 나오는 것 정도는 깔끔하죠? 자,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환자는 머릿속에서 말할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증상 1, 말할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2, 또한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더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청중의 시선을 피하기도 하죠. 말하기 불안의 증상 매우 다양하며 대체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복합적인 대칭성, 단독, 그죠? 대칭성 바꾸기 이런 거 당하면 안 돼. 자, 이때까지 정의와 증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말하기 불안의 개념과 증상. 이거 뭐 우리 평소에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쉽죠. 어떤 것 다리가 후들거리죠. 머릿속이 멍합니다. 옷자락을 쥐어뜯고 안절부절 헛기침 나고 그죠.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겪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말하기 불안을 겪는 까닭은 도대체 뭘까요? 말하기 불안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하기 불안의 원인도 어느 한 가지로 콕 집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성격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경우 말하기 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경험이 적거나 말하기 상황에 친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말하기 불안을 겪을 수 있지요. 자, 이유. 이게 콕 집어서 정확하진 않아. 일단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야. 부끄러움이 많아. 또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 등의 부정적,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내가 뭘 잘하겠어, 이런 거. 내가 이걸 애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도, 그렇죠. 선생님이 이런 문법이나 문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쌤 전공인데 평생 밥 벌어 먹는 건데, 그죠? 당당하게 이야기해. 근데 학부모 설명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당당하지 않잖아, 그죠? 학원 시스템 설명해야 되고, 그죠? 또 어머니들 재밌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또 말하기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없을 때. 아하, 일단 소극적 성격, 그죠?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에 부정적. 이거 외워야 돼. 물론 구글에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보면 바로바로 떠올릴 정도의 외우기. 암기 과목처럼 외운다는 말이 아니고 또 경험이 적어. 경험이 적어서. 쌤도 학부모 설명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잘하죠. 또 말하기 준비를 충분하지 못하면 이때는 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하기 준비를 열심히 안 하다니. 이뿐만 아니라 청중이 자신의 말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원인을 알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말하기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기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 부정적, 난 전에 잘 못해서 망신당해서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말하기 상황에서 생겨난 불안감 자체를 누구나 그렇다는 거지. 선생님도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완벽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지나친 강박관념 갖다 버려라 이거죠. 스스로 가소평가하지 말고 쌤 유튜브 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해야겠네. 여러 사람 앞에서 성공적으로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식을 바꾸라. 말하기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졌을 때는 불안증 극복 체조, 무슨 체조가 있는가 봐.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이 체조라면은 불안 때문에 발생하는 신체적인 반응, 즉 다리가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인식을 바꿔라. 두 번째, 체조해라. 자연스러워. 누구든지 다 떨린다 이거지. 자연스러워. 누구나 그래. 그죠? 완벽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해도 돼. 그죠? 천천히 생각해도 되고 그죠? 스스로를 가소평가하지 말고 성공적으로 말하는 자신을 상상해봐라. 그리고 말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끊어줘도 돼. 좀 더 생각해보면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죠. 불안증 극복 체조. 어떻게 하는 건데, 근데? 체조 어떻게 해야 돼? 극복 체조. 심호흡을 천천히 여러 번 한다. 턱, 혀와 턱을 풀어준다. 이런 건가?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손과 손목에 힘을 빼고 손목을 풀어준다. 어깨와 등을 똑바로 하고 앉은 다음 배를 당긴다. 머리와 목에 힘을 빼고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린다. 음, 그런 거군요.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적은 경우 당연히 불안 겪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말하겠다는 자세로 준비를 충분히 하면 말하기 불안은 극복할 수가 있다. 여기 있냐고? 없죠. 이 강박관념 자체를 버려야 돼. 말하기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기 상황에서 생겨난 불안감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렇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성공하는 자기 자신을 떠올리세요. 자,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건 맞단 말이죠. 사전에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도 말하기 불안의 극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저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속임수가 된다. 그죠? 일단 완벽하게 말하겠다. 이 강박관념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준비 철저히는 맞지. 이건 맞지. 앞에 게 틀렸죠. 말을 더듬거나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는 원인이 말하기에 관한 준비가 부족했거나 말하기에 능숙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습 충분히 하고 준비 철저, 연습 철저, 말하기 연습.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잘 아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치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말할 내용을 전달하기 편하게 조직하는 등 철저하게 말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더불어 말을 할 때 손동작이나 자세, 시선 등이 자연스러워 보이게끔 이를 충분히 연습해야 됩니다. 치밀하게 연습, 수집하고 말할 내용을 전달하기에 편하게 조직합니다. 손동작이나 자세, 시선 등이 자연스러워 보이게끔 연습합니다. 화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수용적 분위기, 긍정적 반응을 보이더라. 이건 뒤에 나오겠죠? 자, 우리는 말하기 상황에 따라서 화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하죠. 청자들은 화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분위기, 잘 받아주는 분위기로 가야죠. 수용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청자는 화자가 준비한 내용을 자신감을 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화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화자의 말을 경청하는 청자의 자세는 화자의 말하기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화자의 말하기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청자의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자들이 어떻게 줄까요? 긍정적인 반응을 부드러운 눈맞춤, 온화한 미소,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끄덕여주고 하는 거. 그러면 화자가 말을 참 편하게 할 수 있겠다. 그죠? 자신감 있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하기 불안 개념과 증상 그리고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요약이죠. 글의 마지막에는 핵심 요약, 엑기스 정리해줘야죠.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씩씩하고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도중에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잠시 숨을 골라라. 숨을 골라야지. 스스로 용기를 주는 말을 해보세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준비 많이 했잖아. 뭐 이런 거. 자신이 준비하고 연습한 것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내 안정감을 되찾고 준비한 대로 말하기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말하기 불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말하기 불안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거기 때문에 불편하게 볼 필요는 없단 말이죠. 적당한 불안과 긴장은 오히려 말하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촬영 중입니다. 다들 앞으로 말하기 불안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것도
글이 아니고 말하기였네, 그죠? 이 사람 말 잘하네. 자, 요약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당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라고 합니다. 당부. 이런 거는 조금 확실히 알아둬야 돼. 성격이 다른 것은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한다. 준비. 이것도 준비. 이건 하는 과정. 준비. 화자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거는 화자가 하는 거고, 이건 청자가 하는 거잖아. 성격이 다른 것은 5번. 하마터면 3번을 답을 할 뻔했네. 그죠? 불안은 말하기를 방해하므로 말하기 불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라는 거죠. 근데 아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죠. No, A-N-Y 바꾸기다. 그죠? No, 객관. 갈래 강연 정리한 거 객관적이다. 내가 볼 땐 주관적인데 자기 생각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썼으니까 객관적. 해설적 예를 막 들어줬대. 예시적 여러 가지 사건들. 자, 말하기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말하기 전문가가 학생들에게 말하기 불안에 관해 강연하는 형식으로 서술된 학생 수준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말하기 불안과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을 소개하더라. 불안증 극복 체조를 그림으로 소개하여 실제 따라 해볼 수 있게 함. 어디 있어 그게? 오씨 잡서에서 못 봤는데 실제로 그림을 소개했대. 음. 그랬자 인사말, 강연자 소개, 강연 내용 소개, 말하기 불안이란 말하기 불안의 개념과 증상, 겪는 까닭, 대처 방법, 마지막 결론, 요약 정리, 맺는 말. 참 글 잘 적었어. 딱 깔끔하게. 다 정리해 있네. 이거 실제로 책 읽고 우리가 스스로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정리해봐. 딱 보고 요거만 적고 요것만 공책에 옮겨 적어. 요것만 공책에 옮겨 적고 내가 대체 몇 개까지 적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봐봐. 안 되면 또 보완하고 안 되면 보완하고 한 3번 하면은 글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학습 활동. 말하기 불안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증상. 이 뭐야? 성격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자신의 능력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이 적거나 말하는 상황이 친숙하지 않다. 말하는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없다. 이거는 큰일 나지.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청중이 자신의 말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다리가 떨리고 호흡이 가쁘다. 신체적인 거니까 불안 극복 체조. 말을 더듬거나 유창하게 말 못한다. 연습만 해야지. 연습 충분히. 완벽하게 발표해야 된다는 지나친 강박관념 갖다 버려. 그렇죠?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발표란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뭐야? 알아서 하면 되는 거네. 끝이야? 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상상하기, 체조하기, 준비 철저히, 연습 철저히 발표해보자. 너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단다. 너는 부끄러움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표현 못하니까 그만큼 더 발표 열심히 하자니. 야, 이거 옛날에 수필이 있었는데 축복받은 성격 이래서 축복받은 성격이란 수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대학원생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네 성격은 축복받은 성격이다.
교수는 자기는 하나를 알면 둘을 아는 것처럼 막 꾸밀 수 있는데 너는 열을 아는데 하나밖에 이야기 못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남들보다 10배는 더 노력을 할 거니까 너는 나중에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축복받은 성격이라는 뭐 그런 수필이 있었죠. 그 내용 그대로 가져왔네. 요거 꼭 한번 해보고 문제 풀어와서 주말에 쌤한테 질문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